자,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등을 다면체라 불러요. 그러니까 다각형인 면이 여러 개, 다면체. 근데 이 다면체는 몇 면체부터 보통 시작이냐면 사면체부터죠. 근데 삼면체는 없습니다. 사면체, 그다음 오면체, 육면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면체예요. 그래서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문제에 나와 있죠.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 다면체 면이라는 거는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당연히 그 다각형을 말합니다. 겉에 보이는 표면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도형은 전부 다 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면체 모서리는 면을 이루고 있는 그 다각형의 변이 있죠. 실제로 그 다각형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면체의 그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면체 꼭지점, 면을 이루고 있는 다각형의 꼭지점. 오른쪽에 보면 사면체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사면체죠.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모양이 밑에 있는 밑면의 모양이 이게 좀 직사각형이고 모든 꼭지점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이런 도형 저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뿔 아닙니까? 그럼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얘는 사각뿔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경우는 둘 다 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면체인지를 물어보게 되면 위에 있는 거로 대답하면 되고 그 다음 이 도형의 좀 직접점 이름을 물어보게 되면 이때는 밑에 있는 걸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문제. 다음 다면체 중에 옳은 거는 동그라미, 다면체가 아니면 X. 1번은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각형이니까 곡선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치?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다각형이 된 거니까.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사각형 6개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이죠. 보통 얘를 우리는 직육면체라고 부르는데 근데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 따라서 다면체가 맞겠네요. 근데 2번은 다면체가 아니죠. 이거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저거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일정한 도형을 다 회전해서 만들어진 회전체입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면체라 볼 수가 없겠네요. 3번도 회전체겠죠? 4번은 다면체가 맞겠죠.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세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이 다면체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꼭지점의 개수를 좀 규칙적으로 셀 수 있는 방법이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잘 세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면체 모서리의 개수라든지 그다음 면의 개수를 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이쪽도 뒤쪽에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당장은 좀 세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이 말씀드렸던 좀 본격적인 부분이 나오죠. 각불대. 여기는 뭐 각불대만 다루진 않고 밑에 좀 쭉 나오니까요. 기둥, 그 다음에 각불, 각불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공부하게 될 텐데 기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모양인지는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뿔은 뿔과 각불대의 정의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림을 좀 몇 개 그려드렸죠. 첫 번째 그림은 밑면이 직사각형인 사각기둥이에요. 두 번째 도형은 밑면이 사각형이며 모든 모서리가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게 사각뿔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도형이 사각뿔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사각기둥은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많이 보시던 거니까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고 오른쪽에는 옆면의 모양이 모두 다 직사각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옆면의 모양이 다 직사각형이에요. 옆면이 총 4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뒤로 보이는 면 하나, 좌우로 보이는 면들에서 총 4개의 면을 가졌는데 이 4개의 옆면이 모두 다 직사각형이며 그 다음 위쪽에 보이는 이 면을 보통 우리가 위에 보인다고 해서 윗면이라고 부르진 않고 보통 밑면이라고 불러요. 밑면. 그렇게 따지면 밑면이 몇 개냐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밑면이 2개입니다. 근데 그 밑면 2개가 서로 합동인 도형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크기나 모양이 똑같은 합동인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면이 직사각형이며 밑면 두 개가 서로 합동인 도형을 이루어지는 이런 입체 도형을 우리가 사각기둥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은 지금은 이제 뿔인데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를 보통 우리가 사각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각뿔은 옆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밑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리 그렸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밑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둥과의 차이점이죠. 근데 옆면은 만들어져 있는 도형이 삼각형이에요. 지금은 사각뿔이니까 당연히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라 변이 4개이기 때문에 옆면의 모양도 옆면의 개수도 4개가 되긴 하는데 그 개수가 중요하기보다는 모양이 중요합니다. 사각뿔, 삼각뿔, 오각뿔 이렇게 뿔은 기본적으로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꼭지점이 위에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이런 도형 있죠. 이런 도형이 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뿔대는 원래는 뿔이었던 도형이에요. 지금 왼쪽에 보면 사각뿔이 보이죠? 근데 이 사각뿔에 밑면에 평행이 되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훅 하고 이렇게 잘랐다고 칩시다. 어떻게 자르는지 아시겠죠? 밑면에 평행이 되도록 옆면을 이렇게 잘라냈어요. 잘라내게 되면 이런 식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도형이죠. 이런 식의 도형. 그랬을 때 그 윗부분을 버리고 아래쪽에 남아있는 이 도형이 뿔대가 되는 겁니다. 역시나 이 친구도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각뿔대라고 밑면의 모양에 따라 불러주게 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기둥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긴 한데 위에 보이면 밑면과는 또 같은 도형이긴 해요. 모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중2로 넘어가면 닮은 도형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모양은 동일하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두 개 밑면이 크기가 다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둥과의 차이점은 밑면을 두 개 가지고 있긴 한데 위, 아래 그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옆면의 모양이 보신 바와 같이 사다리꼴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조금씩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둥, 뿔, 그 다음 뿔대 요에 대한 성질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은 여기에 각 도형에 대한 기둥의 면의 개수, 그 다음에 모양, 모서리 개수, 꼭점 개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앞쪽 부분에 이 앞 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좀 하는 거냐면 N각 기둥이라는 거는 이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렇게 될 텐데 그 N각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면의 개수를 쓸 때는 그 N각 기둥할 때 그 N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게 되면 면의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게 옆면의 모양이 밑면의 N각이라는 그 다각형의 변의 개수가 옆면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이 두 개를 덧셈한 거는 위아래 밑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밑면 두 개 합쳐져서 총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 다음 모서리 개수는 한번 앞쪽으로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림 잘 보세요. 모서리 개수는 밑면의 모양이 지금 4개지 않습니까? 근데 밑면이 밑에도 있지만 위에도 있고 그 옆에도 4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각기둥 할 때 4가 총 3번 곱셈이 돼서 밑면의 모양이 모서리 개수 죄송합니다. 모서리 개수가 그래서 앞에 이렇게 3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도 그래요. 꼭점 개수는 사각기둥이니까 꼭지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밑면이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도 있다 보니까 5, 6, 7, 8 사각기둥의 그 밑면의 모양인 사각형의 꼭점 개수 4개가 위아래 2개씩 배열돼서 2가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인 것처럼 2n이 됩니다. 아셨나요? 근데 이거를 기둥 같은 경우랑 기둥의 개념과 각뿔의 개념은 각뿔과 기둥은 모양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면의 개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밑면의 개수가 동일하고 위아래 밑면을 2개씩 가졌기 때문에 옆면의 모양이나 위아래 합동관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둥의 면의 개수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 꼭점 개수나 뿔 때의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점 개수는 실제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 요거 두 개는 서로 같이 기억해서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뿔의 면의 개수. 뿔의 면의 개수는 면이 밑면 하나 있죠. 그 옆면의 모양은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옆면도 4개입니다. 결론은 밑면의 모양의 개수만큼 면의 개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밑면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1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모서리 개수. 모서리 개수는 밑에 4개 있잖아요. 근데 옆에도 하나, 둘, 셋, 넷, 4개. 총 4개가 2번 계산되기 때문에 2n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는 쉽습니다. 하나, 둘, 셋, 4개의 꼭지점은 이 사각형을 따라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 꼭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4 플러스 1, 총 5개의 꼭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외우실 때 n 플러스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무턱대고 외우시는 건 아니고 적당한 그림을 좀 떠올리시거나 그려놓으시고 그 규칙에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의 숫자에 따라서 n각 기둥과 n각 뿔대는 외우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뿔만 얘네들과 좀 차이가 되게 이렇게 따로 기억을 해주시면 외우실 때 크게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번 내용을 위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각뿔대는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다면체 중 각뿔이 아닌,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 만들어져 있는 다면체를 우리가 보통 각뿔대라고 부르고, 각뿔대 종류는 밑면에 따라서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 여러 개 만들어지며, 각뿔대의 높이는 두 밑면 사이, 여기와 여기 이 밑면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각뿔대의 높이라고 부르고, 옆면은 모두 다 사다리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각뿔대 우리가 처음 배우다 보니까 따로 책에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건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어렵진 않고요.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좀 참고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좀 좋긴 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오일러의 법칙,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다면체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이런 다면체에서 성립하는 규칙인데, 면의 개수에다가 꼭지점의 개수를 더하신 다음에 모서리 개수를 빼시면 그 다면체 값은 항상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늘 답이 2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여기다 직육면체 하나 그렸죠. 직육면체는 사각계동입니다. 근데 사각계동에 면의 개수를 구하라면 요 위에 공식 있죠? n 플러스 2, n 플러스 2, 사각계동이니까 4 플러스 2, 6개 플러스 꼭지점의 개수 2n, 사각계동이니까 2 곱하기 4 빼기 모서리 개수 3 곱하기 n, 3 곱하기 4. 계산해보면 6 플러스 8 마이너스 12. 그러면 답이 2가 나와요. 보시면 바와 같이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위에 어느 정도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식 있잖아요? 그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사각기둥에 면의 개수 n 플러스 2개, 꼭지점의 개수 2n개, 걔네를 더한 다음에 모서리 개수 3n개를 이렇게 빼내게 되면 n 플러스 2 플러스 2n 마이너스 3n을 계산한 뜻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시는 그 동량 처리하듯이 여기 n과 여기 2n과 여기 3n을 계산하게 되면 n과 2n을 더하면 3n이 되고, 3n에 3n을 빼게 되면 얘네들은 지워지겠죠. 그럼 얼마만 남냐면 항상 2라는 답이 남아요. 결론은 각 기둥과
각 뿔대 공식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개 다면체는 지금과 같이 면의 개수 더하기 꼭점의 개수를 계산한 다음에 모서리 개수를 빼게 되면 항상 답이 2가 나오겠죠. 그럼 뿔도 그럴까요? 뿔도 그렇습니다. m 플러스 1개, 이번에는 m 플러스 1개라는 뿔의 면의 개수에다가 m 플러스 1개 뿔의 꼭지점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2n개 뿔의 모서리 개수를 빼보면 n과 n을 더하면 2n이 되죠. 근데 2n에다가 여기 2n을 빼게 되면 이렇게는 지워져요. 그리고 1과 2를 더하면 답은 2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면체는 기둥이든 뿔이든 뿔대든 요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종류인 다면체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항상 답이 2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 좀 편하게 쓸 수 있냐면 어떤 다면체 뭐 면의 개수, 꼭점 개수, 모서리 개수를 구할 때 만약 내가 두 개를 알고 있다면 얘네 둘을 알고 있다면 모서리 개수는 세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공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써봐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굳이 따로 세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냥 참고로 뭐 기호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문제는 역시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 학원에서 모르시면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네, 24, 25, 26, 27 이런 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 보이죠? 자, 28번만 잠깐 볼게요. 자, 아래 보기의 다면체 중에 다음을 만족하는 걸 고르는 겁니다. 1번 밑면의 개수가 2개인 것. 밑면의 개수가 2개인 거면 뿔만 빼고 전부 다겠죠. 그러면 기역, 기둥, 그 다음에 뿔이라고 붙은 거 빼고 다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미음, 비읍, 시옷, 지읒이 밑면의 개수가 2개 될 테고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인 거는 뿔대를 말하겠죠. 그래서 뿔대인 정답 디귿, 그 다음 미음, 시옷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면의 개수가 7개인 것. 자, 3번에 면의 개수가 7개인 거를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공식에 보면 기둥이나 뿔대 같은 경우는 면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무엇이었죠? m 플러스 2개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면의 개수가 7개가 되는 기둥이나 뿔대를 찾으려면 m 플러스 2가 7이 되는 n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n값은 5. 이 5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오각기둥, 오각뿔대는 면의 개수가 7개일 겁니다. 일단 답이 있는 걸 찾아봅시다. 오각기둥이 있는지 봐야 돼요. 오각기둥은 없죠. 그럼 오각뿔대는 있나요? 그러면 네, 오각뿔대는 여기 있네요. 디귿이 일단 답이 돼요. 근데 기둥이나 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m 플러스 2였지만 만약에 뿔에 면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m 플러스 1이었죠. 그럼 m 플러스 1이 7이 되기 위한 n값은 6이 될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육각뿔도 면의 개수가 7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육각뿔, 네, 니을이 있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디귿과 니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4번의 꼭점 개수가 8개인 것. 이것도 위에서 보면 기둥 같은 거는 꼭점의 개수를 세는 방식이 2n개였죠? 기둥은 2n개입니다. 혹은 뿔대는 2n개예요. 근데 뿔만 m 플러스 꼭점 개수니까요. m 플러스 1인 거죠. 그럼 2n이 8이 되는 꼭점 개수를 찾는 거니까요. 따라서 n이 4인 것. 사각기둥, 사각뿔대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사각기둥, 기역, 사각뿔대, 미음, 꼭점이 8개인 입체도형이 되고 그럼 뿔이라면 뿔의 꼭점 개수는 밑면의 꼭점 개수에다가 위에 하나 딱 찍히기 때문에 그게 8개가 되려면 n값은 7. 칠각뿔을 찾으면 돼요. 칠각뿔, 이응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자, 밑에 5번 모서리 개수가 12개인 것. 모서리 개수는 기둥과 뿔대는 같은 공식이라고 그랬죠? 기둥과 뿔대 개수가 3n개. 그 다음에 뿔 같은 경우는
2n개. 그럼 3n이 12가 되거나 2n이 12가 되는 n값 찾으면 위에서 n값은 4가 될 테고요. 아래에서 n값은 6이 되겠죠.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각기둥, 사각뿔대가 답이 돼요. 사각기둥, 기역. 사각뿔대, 미음. 그다음 뿔 같은 경우는 육각뿔이 모서리에서 12개입니다. 육각뿔, 네, 리을.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앞쪽에 저 공식을 짬이 날 때마다 이번 학년 공부하는 동안이라도 그 공식을 좀 외우시는 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엔 정다면체요. 정다면체면 정다각형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은 다각형이 정다각형이 있다면 정다면체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정다면체라 부릅니다. 다면체는 다면체인데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돼요. 모든 면이 합동, 모두 정삼각형, 모두 정사각형, 모두 정오각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동시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모두 다 성립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다면체라 부르는데 정다각형은 개수가 무수히 많죠.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정팔각형 무한히 많은 정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정다면체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종류가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총 이 5개만 우리가 정다면체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림은 일단 이렇게 그려집니다. 정사면체는 우리가 많이 보던 모양이고 정육면체도 많이 보던 주사위 모양이죠. 정팔면체 같은 경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던 도형이에요. 근데 정십이면체나 정이십면체는 사실 이건 선생님한테 그리라고 해도 쉽진 않아요. 이 도형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주로 그림을 굳이 그려야 된다면 요 3가지 도형은 그래도 한 번씩은 좀 그려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4번, 5번은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참고해서 그냥 그림은 그냥 말 그대로 참고로 내용 정리에 필요한 것만 익히시면 됩니다. 밑에 여기 참고사항 있죠? 참고사항 잠깐 봅시다. 한 꼭지점에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한다. 정다면체에는 입체 도형이 되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 2개가 만나서는 입체 도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되며 한 꼭점에 모인 각의 크기 합이 360보다 작아야죠. 그러면 360이 된다는 뜻은 이게 다면체가 구성되는 게 아니고 평면 도형으로 옆으로 밑으로 쫙 밑면이 펼쳐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다면체에서 한 꼭점에 모이는 각의 크기를 다 합쳐서 36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밑에 좀 내용 더 읽어볼까요? 정다면체 면이 될 수 있는 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뿐이며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육각형, 그러니까 정육각형부터는 내각의 크기에 따라서 정육각형 뭐 대략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정육각형의 한 내각 크기가 몇 도냐면 120도죠. 앞쪽에서 배우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다면체가 있다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최소한 3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정다각형이 3개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냥 할 걸 그랬나봐요. 이건 뭐 도형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120도. 또 정육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여기도 120도. 근데 정육각형부터는 한 내각이 12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돼야 정다면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3개만 합쳐도 360도가 되잖아요.
그럼 바닥에 이 세 개의 도형은 펼쳐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모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정다면체 한 다각형의 모양은 기껏해야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으로만 구성되고 그 이상부터는 각을 합치게 되면 360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정다면체 면이 될 수 있는 다각형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이며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이고 정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이며 정사각형은 정육면체, 그 다음에 정오각형은 정이십면체, 정십이면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5개 입체동 중에 사실은 정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체동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는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사각형, 정십이면체는 오각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도 이번 학기 다루는 동안만 좀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사실 이게 입체도형 정다면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뒤쪽에 문제 풀다 보면 가끔 나와요. 정십이면체 모서리 개수가 몇 개입니까? 정이십면체 꼭점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이런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거 사실 그림을 우리가 그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림이 없는 상태로 모서리나 면의 개수 이런 것들 모서리 개수, 꼭점 개수 이런 거 세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아까 오일러의 법칙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낼 수도 있긴 있는데 이 정도는 이번 학기 동안에만 잠깐 외우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지금 각각 도형의 겨냥도를 그려놓고 이제 모양상 일단 면의 개수 이게 처음에 선생님 다 일단 써드릴게요. 면의 모양을 쓰다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정삼각형 정자 빼고 숫자만 쓸게요. 정삼각형 한 칸 건너뛰고 정삼각형 한 칸 건너뛰고 정삼각형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은 정사각형 한 칸 건너뛰고 정오각형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정사면체부터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한 꼭점에 지금처럼 1개, 2개, 3개가 모이죠. 얘도 1개, 2개, 3개가 모입니다. 얘는 1개,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4개, 5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구성이 돼요. 외울 때 3, 3, 3, 4, 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 3, 3, 4, 5 3, 3, 3, 4, 5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면의 개수를 셀 때는 다시 3, 3, 3, 4, 5 이렇게 외우시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3, 3 한 칸 건너뛰고 3, 4, 5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정사면체 꼭점 개수는 요 4자를 그대로 갖다 베꼈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육면체 6과 정팔면체 8을 서로 얘네들은 이렇게 반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육면체 꼭점 개수는 8개가 되고 정팔면체 꼭점 개수는 6개가 됩니다. 얘네도 잘 보시면 정20과 정10이라는 요 숫자가 12와 20이죠. 얘네를 서로 보신 바와 같이 반대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은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면의 개수 여기는 어쩔 수 없는데 모서리 개수 여기 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정사면체 모서리 개수는 6개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돼서 2배 12개 그대로 복사 12개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짜리 합치면 얼마 되냐면 30이 돼요. 30 그 다음 그대로 다시 한번 복사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면의 개수는 당연히 정사면체니까 면이 4개, 정육면체는 면이 6개, 정팔면체 면이 8개, 정십이면체 12개, 정이십면체 2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외우는 방식. 면의 모양은 3 한 칸 건너뛰고 3 한 칸 건너뛰고 3 정삼각형의 정자를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4, 5 쓰시면 되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3, 3 한 칸 건너뛰고 3 그 다음에 4, 5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꼭점 개수는 정사면체는 4고 정육면체, 정팔면체는 서로 숫자를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8, 여기 6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여기 20, 여기 12 이런 식으로. 일단 모서리 개수는 요것만 좀 외웁시다.
6개, 그 다음에 12개, 복사 12개, 24 3개 더하면 30개, 다시 복사 30개.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정답면체 전개도 여기는 역시 좀 여러분이 눈을 보고 많이 좀 익혀두셔야 되는 겁니다. 겨냥도는 그래도 앞쪽에서 좀 보셨는데 전개도까지 보진 않았죠. 전개도, 정사면체 전개도, 정육면체, 정팔면체는 그래도 충분히 많이 이해가 되고, 정12면체, 정20면체 전개도는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서로 이게 어떤 도형의 전개도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면의 개수를 좀 세보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몇 개인지 그 개수를 통해서 이게 어떤 정다면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물음에 답하라는데, 결국은 뭐냐면 왼쪽이 정사면체 전개도죠. 그러니까 이 전개도를 잘 모으면 오른쪽에 있는 정사면체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어떤 모서리와 어떤 모서리가 포개어지는지, 어떤 꼭점과 어떤 꼭점이 포개어지는지를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이거 뭐 좀 쉬운 도형이라 얘는 A랑 포개어지는 꼭점이 어딜까요? 그렇죠? 이겠죠. 이거는 당연히 A랑 E가 서로 겹쳐질 테고, 그 다음에 B랑 포개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AB랑 모서리랑 ED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D가 될 겁니다. 그럼 C는 어디로 가냐면 ABC는 하나의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죠. 만약 A, B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기를 실어 뒀다면이죠. 이렇게 ABC의 삼각형을 뒀다면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인 F는 저절로 이리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사면체의 모서리가 이 다면체 구성이 되니까 어디와 어디가 포개어지는지를 밑에 있는 조건에 맞게 잘 답을 쓰시면 되고, 이거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 그나마 좀 어렵다 말하는 게 이 정팔면체일 텐데, 사실 정팔면체도 규칙만 잘 아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정팔면체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 여기 움푹 패인 부분 있죠. 여기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이쪽에 지금 책에서 보면 여기 J와 E로 잡아놨죠. 자,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핵심인데, 여기는 J하고 E를 책에서는 이렇게 잡아두긴 했지만 사실은 뭐 꼭 여기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딴 데도 잡아도 괜찮은데 책에 맞춰 설명드리면, 이 움푹 들어간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오른쪽 한 칸 움직이면 이쪽도 오른쪽 한 칸 움직이면 얘네 둘이 서로 어떻게 되냐면 포개어지겠죠. 한 칸씩 한 칸씩 되는 이제 포개어질 테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두 칸 움직여서 J에서 B로 간다면 이렇게 두 칸을 움직여서 B와 H가 서로 포개어질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 E를 기준으로 역시나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움직이는 얘네들이 서로 포개어질 테고, 이쪽으로 두 칸, 이쪽으로 두 칸 움직이는 얘네들이 서로 포개어진다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어요? 포개어지는 관계는 그렇게 포개어지는 겁니다. 다시 움푹 들어간 부분,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 포개어지고 이렇게 두 개가 포개어집니다. 역시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 꼭점이 포개어지고 이렇게 두 개 꼭점이 포개어진다는 뜻이죠. 아셨어요? 그럼 A랑 포개어지는 꼭점은 I가 되고, B랑 포개어지는 꼭점은 H가 되며, 그 다음에 C랑 포개어지는 꼭점은 G가 되고, D랑 포개어지는 꼭점은 F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밑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디 모서리와 어떤 꼭점이 포개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건에 맞게 잘 써주시면 됩니다.